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배우 윤여정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67세는 처음 살아봐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도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고 내일도 처음 살아보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제까지 했는데 안 되던데 라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어제는 어제로 끝난 거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새 마음 새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배운 내용까지 새롭게 다 잊어버리고 오셔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요지추론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오늘도 같이 유형 이해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유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오늘 찾아볼 그 지문들에서는 과연 필자가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뭘까? 비유의 의도를 찾으시면 바로 그것이 그 글의 요지가 될 겁니다. 또 비교 대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굳이 이거를 두 대상을 비교하거나 혹은 대조했을까? 역시 그 의도를 찾으시면 그것이 바로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또요, 주장, 근거, 요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수능에서 가장 전형적인 지문의 구조죠. 처음에 딱 주제문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대고, 그러니까 내 말은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요약되는 이 전형적인 논리 구조를 가진 지문도 오늘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각 지문을 볼 때마다 어디에 해당하는 논리 구조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지문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의 첫 지문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별표 하시고 같이 출발해 볼게요. Imagine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encountering, 마주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자, 뭐랑 마주치나요? A piece of fruit이니까 과일 조각을 갖다가 여러분이 마주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 과일 조각은 어떤 조각이냐? 뒤에서 꾸며줍니다. That seems to be a lemon. seems to be 뭐인 것 같다죠? 레몬인 것 같은, 레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일 조각을 마주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레몬에 대해 깊이 있는 글을 쓰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레몬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들거나 뭔가 다른 대상을 던졌을 때는 이 대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했죠. 자,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레몬은요, has the right shape. 제대로 된 모양과 제대로 된 냄새와 제대로 된 색깔과 그리고 제대로 된 texture니까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레몬 그대로의 모양, 냄새, 맛, 그리고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It's a lemon, you think. 여러분은 레몬이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But 그런데요, 그러다가 we paint it with red nail polish라고 해서 빨간색 그 매니큐어로요, 그 레몬을 칠을 하고요. 그리고 we coat it이니까 코팅을 하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뭐를? 암모니아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we squash it flat. squash이니까 이렇게 짓이기는 거잖아요. 납작하게 그것을 갖다가 눌렀습니다. Is it still a lemon?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죠. 이것이 여전히 레몬입니까? 라고요. 자, 아까 전에 쌤 막 이렇게 막 빨갛게 칠하고 암모니아 냄새도 나고 모양이 납작하고 웃기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했다라는 건 레몬의 무슨 특성이 변한 겁니까? 색깔이 변했죠. 자, 또 암모니아를 입혔다라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레몬 특유의 냄새가 변했죠. 또요, 레몬을 납작하게 이렇게 밟았다, 찌그러뜨렸다 라고 하는 것은 레몬의 무엇이 변한 겁니까? 모양, 쉐입이 변한 거죠. 자, 이렇게 레몬의 겉으로 보여지는 특성을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여전히 레몬이냐고. Of course it is. 물론 그건 레몬이죠. It's just a lemon. 그것은 단지 레몬이에요. That has been abused. 여러분, 뭐 abuse라고 하면 학대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뭔가 혹사당한 레몬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몹쓸 짓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레몬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진짜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 변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걸 레몬이라고 부르네? 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여전히 레몬이라고 인식을 할까? 한번 거기에 대한 의문,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그게 곧 이 글의 요지가 될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하지만 note that. 자, 다음과 같은 것에
주목하세요. 어떤 겁니까? It is no longer similar. 더 이상 비슷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In any obvious ways. 어떤 분명한 방식으로도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To other members of the category. 그 범주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분명히 더 이상 비슷하지 않다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랬네요. 근데 이 표현이 어렵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범주의 다른 구성원이 누구예요? 다른 멀쩡한 레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혹사시킨 이 레몬은요. 더 이상 다른 레몬들과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그럼 이게 왜 여전히 레몬인 걸까? What makes it a lemon? 이것을 레몬으로 만드는 것은요. is a narrative. 바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We construct. 우리가 구성하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하나요? About how it started.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and how it came to be. 어떻게 되었는지. The way it is now라는 표현은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 지금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와, 어렵다. 하지만 저는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레몬을 레몬으로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표피적인 특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하다 지금의 이런 몰골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레몬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구성하는 이야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레몬을 레몬이라고 인식하는 거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황한 비유가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꺼낸 거였구나 깨닫는 순간 아, 얘가 바로 답이랑 바로 연결되겠네. 이제 선택지로 바로 갈 겁니다. 자, 이 문장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레몬을 레몬으로 만드는 것은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이야기요. 무엇에 관해서요?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구성하는 이야기요. 그러면 선택지 한번 봅시다. 1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Our judgment is almost always relative.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거의 항상 상대적이다. 판단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2번이요. We categorize items. 우리는요, 물건들을 갖다가 범주화해요. Based on their history. 역사에 기초해서요. 역사에 근거해서요. 또 이른다. 역사, 쌤 역사는요 막 그리스, 로마 막 이런 게 역사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역사랑 무관한 이야기니까 얜 땡.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시작을 해서 레몬이 뭐 레몬 나무에서 이렇게 생겨나서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된 그것까지 그게 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레몬의 역사인 거죠. 아, 앞에는 narrative, 이야기라고 표현을 한 것을 여기서는 history, 역사라고 표현한 것 뿐이구나. 레몬을 레몬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 때문이다. 어떻게 돼서 지금의 상태가 됐는지 그 역사에 근거한 거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랑 2번 문장이 같은 뜻이라는 걸 읽어내는 거. 이게 진짜 독해력이고 이게 남은 기간 여러분이 키워야 될 진짜 실력이에요. 일단 다른 선택지 먼저 보죠.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 라고 해서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5, 1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아니었잖아요. 우리 지문은. Categorization, 이 범주화라는 것은 prevents us from seeing details. prevent A from B,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 이거죠. 자, 우리가 세부 사항들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세부 사항을 못 봤어요? 그건 아니죠. 색깔, 냄새, 모양 다 파악은 했어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요. 5번 보세요. The scarcer things are. 이게 드문, 부족한 이란 뜻이니까 사물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the more they are valued,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답은 2번이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레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필자는 두 번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봅시다. Or consider a fake $20 bill. 이번에는요. 이때 빌은 지폐란 뜻이죠. 가짜 $20짜리 지폐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자, 이 지폐는 that you have just seen. 여러분이 방금 봤어요. 자, 이 지폐가 뭐 하는 걸 봤어요? Come off your friend's color laser printer. 여러분 이거 범죄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친구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에서 이 20달러짜리 지폐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 여러분이 본 그런 가짜 20달러짜리 지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쌤, 여기 좀 이상해요. 씬도 있고 컴도 있고. 자, 여기 구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구문 분석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모습만 상상을 해보세요. 프린터기에서 20달러짜리 지폐가 나오는 걸 봤어요. It's a perfect copy to your eyes. 여러분의 눈에는요, 이게 완벽한 복사품인 거예요. 진짜 20달러짜리 지폐의 완벽한 복사품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It looks right. 겉보기에도 정말 제대로고요. It feels right. 촉감도 제대로고요. It even smells right. 심지어는 냄새까지 제대로예요. 그 돈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러면 is it a $20 bill? 이게 그럼 20달러짜리 지폐인 거예요? Of course not. 아니죠. 왜요? 이것은 가짜 20달러짜리 지폐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주제문에 따르면 뭡니까? 우린 그게 어떻게 왔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알고 있죠.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달러짜리 지폐라고 우리 진짜 안에 범주에 넣어주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레몬 이야기로 꺼냈죠. 레몬의 색깔, 냄새,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레몬들과 유사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몬이라고 인식하더라. 자,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얘가 주제문이었고요. 자, 또 다른 예시를 들었죠. 20달러짜리 지폐가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걸 봤다면 이게 아무리 실제 지폐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가짜라고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계 포인트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꽤 여러 가지 포인트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어디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바로 이 비유들의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활자화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문에도 꼭 표시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유명한 교수님의 이야기 아세요? 이 강의실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막 구긴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딱 던지고 이게 자네 눈에는 여전히 10,000원짜리 지폐로 보이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청춘이 아무리 지금 구겨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걸세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같은 거죠. 범주와의 그 아까 개념에서 보면 지폐를 구겼어도 여전히 그건 10,000원짜리 지폐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 지각동사에 대한 이야기만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였잖아요. 자, 일단 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거예요. 똑같은 거 있나 찾아보세요. 자, 가짜 20달러짜리 지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것이 즉 그 가짜 20달러짜리 지폐가 나오는 걸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죠.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얘네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원형 혹은 ing를 쓴다 했어요. 뭔 말인지 하는 친구들은 꼭 먼저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요. 지폐가 나온다. 둘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그냥 이렇게 원형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어줄 거예요. 여러분, $20 bill은요, 20달러, fake $20 bill, 가짜 20달러짜리 지폐는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까요? 관계대명사 위치도 가능하겠고, 이번엔 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중간에 못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어디로 가요? 자, 이 맨 앞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결했더니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지폐에 해당하는, 이세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관계대명사 대시되어서 빠져 있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 보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됐어요? 지폐가 나오는 거 원형 썼으니까 그대로 come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빠져나갔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동사 이렇게 연이어서 쓰는 게 어딨어?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으니까 잘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문 좋았고요. 두 번째 지문은 어땠어요?
얘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고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얘도요. 책에 여러분 꼭 별표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할 때 정독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사람이 suggest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color preferences니까 색깔 선호죠. 색깔 선호라는 게 arise니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Because of the different signals. 다른 신호들 때문에. 벌써 어렵네요. 자, 이 다른 신호가 어떤 건데요? That colors convey to organisms in nature. 그 색깔이 자연에 있는 유기체에게 전달하는 그 각기 다른 신호들 때문에 색깔 선호라는 게 생겨났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뭔가 첫 문장이 주제문의 스멜이 나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해석을 했음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핵심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일단 소재는 뭔가요? 맞아요. 색깔 선호. 이 색깔이 더 좋아. 저 색깔은 싫어. 이게 색깔 선호죠. 색깔 선호에 대해 이야기해요. 자, 색깔 선호라는 게 애시당초 왜 생겼대요? 색깔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어떤 신호 때문이래요. 아, 그렇구나. 색깔 선호라는 건 색깔이 유기체에게 전달하는 신호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구나. 근데 사실 이 신호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만 한번 먼저 정리해 봅시다. 색깔 선호라는 것은 다른 그 신호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다른 신호라는 것은요, 색깔이 자연에 있는 유기체에게 보내는 그런 신호입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요. He argues that. 그가 주장하기를 색깔이라는 것은 can send approach signals. 접근 신호를 보낼 수 있대요. 자, 접근 신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Such as, 예를 들자면 the colors of flowers, 꽃의 색깔 같은 거죠. 어떤 꽃인가요? That attract pollinating bees. 여러분 pollinate이라고 하면 수분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꽃가루를 묻히는 거. 꽃가루를 묻히는 벌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그 꽃의 색깔과 같이 접근 신호를 갖다가 보낸대요. 아, 그럼 아까 색깔이 신호를 보낸다 그러더니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접근 신호인 거네요. 혹은 avoid signals니까 회피 신호를 보내기도 한대요. 회피 신호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The colors of poisonous tars니까 독이 있는 두꺼비, 독두꺼비의 색깔 같은 겁니다. 자, 독두꺼비의 색깔 어떤 건지, 독두꺼비가 어떤 건지 뒤에서 다시 수식하고 있습니다. That warn off potential predators. predator 포식자, 잡아먹는 걸 이야기하죠. 잠재적인 포식자들이 warn off. 여러분, off는 분리의 전치사잖아요. 경고를 해서 쫓아내도록 하는 그 독두꺼비의 색깔과 같이 회피 신호를 보낸대요. 뭐 뒤에 예시 붙은 부분 떼고 생각하면 결국 색깔이 보낸다는 신호는 두 가지네요. 일로 와 하는 접근 신호와 절로 가라고 하는 회피 신호 두 가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 신호 때문에 색깔을 좋아하기도 하고 회피 신호 때문에 색깔을 싫어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려나 봐요.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봤더니 the underlying idea, 그러니까 그 기저에 깔린, 밑바탕에 깔린 근본 생각이 뭐냐 하면 Because colors carry information. 색깔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 무엇에 대한 정보인가요? About which kinds of objects. 어떤 종류의 사물을 an organism, 유기체가 should or should not interact with. 유기체가 어떤 종류의 사물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사물과 상호작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뒷문장으로 이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뭐래요? It would be of benefit. 자, 우리 of 뒤에 추상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of benefit이 beneficial, 이로운이란 뜻입니다. 이로울 거랍니다. 뭐가요? If the organism, 그 유기체가 like the colors, 색깔을 좋아한다면 어떤 색이에요? That send approach signals, 그 접근 신호를 보내는 색깔을 좋아한다면 또 dislike the ones, 이때 ones는 색깔을 나타내는 대명사죠. 색깔을 싫어한다면 또 이로울 거래요. 어떤 색깔인가요? That send avoid signals. 회피 신호를 보내는 색깔을 싫어한다면요. 자, 왜 그래요?
These aesthetic experiences. 여러분 이게 미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이러한 미적인 경험들. 이건 또 갑자기 웬 미적인 경험이에요? 색깔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러한 미적인 경험들이요. 유기체를 어디로 끌어들일 거예요? 유기체가 어떻게 하도록 해줄 거랍니까? To behave adaptively 라고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제가 빔을 2장을 넘겼는데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읽고 나니까 정리 안 하고 그냥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앞에 했던 내용과 연관 지어 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아까 색깔이 신호를 보낸다 그랬죠. 무슨 신호? 일로 와. 접근 신호요. 자, 접근 신호를 따라가면 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어요? 접근 신호를 따라가니까 꽃이 나왔죠. 그럼 나한테 좋은 거네요. 이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피 신호가 시키는 대로 그걸 진짜 피했어요. 그랬더니 뭐를 피했어요? 독을 피할 수가 있었죠. 오, 색깔이 보내는 신호, 색깔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따라 했더니 나한테 좋아요, 나빠요, 이득이 되죠. 그걸 그냥 이렇게 길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만 다시 한번 해석하고 우리 선택지 바로 보면서 답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로울 텐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접근 신호를 보내는 색깔을 좋아하고 회피 신호를 보내는 색깔을 싫어한다면 참 이로울 텐데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요? 이러한 미적인 경험들이 결국 유기체로 하여금 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응하는 행동이라는 게 뭔지도 이제 알겠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적응하는 행동이죠. 독은 피하고 꽃은 찾을 수 있으면 생존에 유리한 행동이죠. 같은 말을 표현만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선택지 보세요. 1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색깔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까? 지금 어린 시절의 경험이에요? 아니죠. 전혀 무관합니다. 2번. 색깔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은 모든 문화에서 매우 유사하다. 지금 색깔 정보와 문화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문화에 대한 이야기 없잖아요. 3번. 선호하는 색깔을 통해 한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요? 색깔 가지고 성격 테스트하는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4번이요. 유기체의 색깔에 대한 선호는 그 유기체의 건강 및 안녕과 관련이 있다. 우리 아까 읽은 부분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유리하게 해준다. 그게 곧 잘 건강하게 안녕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니까 선택지 4번이네요. 5번은 어때요?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색깔을 인식하는 감각이 더 잘 발달되어 있다. 인간과 동물을 놓고 구별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글이에요. 맞아요. 어렵고 문장이 길고 복잡해요. 근데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글일수록 메시지를 하나밖에 안 담아요. 아무런 다른 것도 없고 똑같은 말만 계속 표현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선택지도 쉽죠. 선택지에 다른 딱히 매력적인 오답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보고 기죽어서 지레 포기하실 필요 없다고요. 자, 앞에 뛰어넘은 부분 마저 봅시다. The bottom line is, bottom line이니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컨대 The relevance of color-related information for the organism's health and well-being. 그 유기체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색깔과 관련된 정보의 타당성이라는 것이 makes it beneficial, 더 이롭게 만들어준대요. 누가 뭐 하는 걸 더 이롭게 만들어주나요? 이 구문 많이 어렵죠? 이따가 다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유기체가 to behave, 행동하는 걸 이롭게 만든대잖아요. 뭐에 따라서요? In accordance with such color preferences, 그러한 색깔 선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이롭게 만듭니다. 와, 어려워하지 말고 또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말인지 알았어요. The bottom line is 요컨대. 앞에 나왔던 말 요약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끝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죠. 색깔 선호를 따라가서 행동을 하면 좋다, 나쁘다. 나한테 득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긴 어때요? 이 색깔이 전달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였어요? 유기체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정보였죠. 그대로 하면 안 잡아먹히고 독 안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뒷부분만 해석 정리하고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색깔과 관련된 정보가 갖는 타당성. 자, 무엇에 대한, 이 색깔의 정보는 무엇에 대한 겁니까? 유기체 건강과 안녕에 대한 색깔과 관련된 정보가 갖는 그 타당성이라는 것이요. 유기체가 그러한 색깔 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 이롭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구문이고 어려우니까 다시 분석하겠다 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색깔을 더 좋아하는 건 색깔이 전달하는 신호 때문이다. 네, 신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접근 신호가 있고 회피 신호가 있었어요. 자, 색깔 정보대로만 잘 행동을 하면 내 적응에 이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색깔 정보를 보고 색깔 선호에 따라 행동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유기체가 건강하고 안녕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결국은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적중예감 어떤 문제 가능한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목 추론 문제 어떤가요? 원문에 있는 제목입니다. Theories of Color Preference라고 해서 색깔 선호에 대한 이론. 사실 그렇죠. 이게 색깔 선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론이니까 뭐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문맥상 어휘 추론 문제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색깔 선호에 대한 글이니까 preferences란 단어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접근 신호 같은 경우에는 끌어들이기 위한 신호였죠. 그래서 attract란 단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색깔이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arry라는 단어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색깔 정보에 따라 행동하면 적응에 이롭다라고 했으니까 adaptivelly라는 단어도 쓸 수 있을 거고, 결국 이대로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로운 거다라고 했으니까 beneficial이란 단어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한 문제 더 생각해 볼까요? 이런 문제는 어떤가요? 빈칸 추론이요. 빈칸 추론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이 부분에서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 교재에도 그대로 빈칸 가능한 부분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자연에는요, 뭐 하나 허투루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색깔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조차도 다 생존이랑 뭔가 아주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분홍색이거든요. 저도 어쩌면 이 분홍색과 저의 생존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얘 때문에 힘들었죠. 가목적어 때문에. 자, 얘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구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해석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 쓸 수 있을 거고, 어떤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쌤, 투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이 있죠? 있지. 그럼 이 자리에 투부정사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나요? 그럴 순 없으니까 여기에 일단 자리만 채우는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요.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는 이렇게 뒤쪽에 써주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아까랑 똑같아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다. 목적어, 투부정사가 보어하게 만들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얘가 목적어니까. 자, 근데 투부정사를 누가 했는지 굳이 밝혀주고 싶어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밝혀줍니까? 앞에 for 이하로 밝혀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A다 라고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보호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A가 B 하는 것을 보호하게 만들다. 그대로 넣어보세요. For the organism, A가 유기체가 B 하는 것을,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이롭게 만든다.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뭐예요? 가목적어 it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 가목적어 it은 사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개념은 아니죠. 상당히 복잡하고 예문도 훨씬 더 많이 봐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조금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마저 참고하셔서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우리 여기까지 달려오니까 조금 힘들어요. 잠깐 쉬었다가 남은 질문 같이 볼까요? 오늘 준비한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는요.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녹이는 힘이래요. 여러분 뭔 거 같으세요?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녹이는 힘. 바로 마주 잡은 두 손이래요. 그래서 진짜 큰 일을 겪은 사람, 큰 슬픔을 겪은 사람한테는 차마 뭐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두 손을 꼭 잡아주죠. 마음을 녹이는 힘입니다.
저도 어디선가 상담 기법을 봤는데 친구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면 약간 진정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할 때 적용을 해봤는데 뭐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 잡을 때보단 낫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 손도 한번 이렇게 말없이 꼭 한번 잡아보시고요. 내 주변에 요즘 좀 힘들어하고 부쩍 우울해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말없이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아마 그 친구의 마음이 훨씬 더 녹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을 녹이는 힘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바로 7번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얘가 살짝 어려웠어요. 맞아요?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Mass political opinion이라고 해서 이제 mass가 대중이잖아요. 대중의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은요. Can be sort of like guessing. 뭐랑 비슷하대요. 추측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자, 무엇을 추측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The number of marbles in a glass jar니까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구슬의 수를 추측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를 놓고 비슷합니다 이야기한 거 이거 비유한 거죠. 맞죠? 자, 비유를 했을 때는 어떻게 찾아라 그랬어요? 비유를 한 이유가 뭘까? 그 의도를 찾으면 그게 곧 이 글의 요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지금 대중들이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이라는 것, 이것이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했냐면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구슬의 개수를 갖다가 추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Most people's guesses,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추측이라는 것은 will miss the mark, 그 표적을 놓쳤습니다니까 빗나가죠. 뭐 이렇게 병 있는데 여기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뭐 이러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추진 못하죠. 하지만 the average guess of a large enough crowd, 충분히 큰 대중들의,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추측이라는 것은요, is generally very accurate. 일반적으로 아주 정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45개 구슬이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뭐 어떤 사람은 40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구슬을 추측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중들이 많이 모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추측을 해낸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왔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he idea. 자, 근데 이런 생각이요.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이런 거 동격의 that이라고 하고 있다가 구문 분석에서 마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masses. 대중들이 generally come up with good overall decisions. come up with니까 생각해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결정을 갖다가 생각해낸다라는 그 아이디어. 이것이 is sometimes referred to as. 여러분, be referred to as라고 하면 뭐뭐라고 불리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불리워요? 대중의 지혜라고 불리운대요. 아,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꽤 정확하던데 이걸 대중의 지혜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it really does work. 이것은 진짜로 work amazingly well. 놀랍도록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For some things. 어떤 것에 있어서는요. 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래나? 대중들의 정치 의견 얘기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구슬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대중들이 충분한 수가 모이면 이 대중의 지혜라는 것 때문에 꽤나 정확한 의견을 낸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대중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낸다. 그럼 사람만 많이 모이면 꽤 정확한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나? 둘을 자꾸 연관 지으면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요 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이걸 뒤집을 건가 봐요. 자, 어떻게 뒤집는지 보세요. In politics, 정치에 있어서는요. We don't see the glass jar. 우리가 유리병을 볼 수가 없잖아요.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유리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유리병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We view it. 우리는 그것을 봐요.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 lens of the media니까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 미디어는요, show us, 우리에게 a distorted view, 왜곡된 견해,
정치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제시한다고요. 우리에게 왜곡된 견해를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더 읽지 말고 생각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대중들이 충분히 많이 모이기만 하면 정확한 어떤 대중의 지혜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중 정치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통해야 되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를 다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왜곡된 견해를 준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 정치에 있어서는 이 미디어의 왜곡된 견해 때문에 대중의 지혜를 얻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우리 앞에서 쉽게 답을 휙휙 잘 찾았는데 지금은 꽤 많이 읽어 내려가고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 읽어요? 여기만 읽고 답이 아니라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읽고 있는 겁니다. Thus, 그러므로요. We should be aware of.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인식해야 돼요. Such media biases. 그러한 미디어의 편향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 Minimize the likelihood.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자, 어떤 가능성인가요? They will throw off our political judgment. throw off니까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시 말해서 그 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디어의 편향성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요. There's no way. 방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To permanently fix them. 그 편향성을 영구적으로 고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요. 또 시작됐죠. 우리 다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어라는 건 마치 렌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수 성향의 뭐 매체가 있고 진보 성향의 매체가 있고 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색깔 렌즈를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죠. 자,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저게 투명 유리가 아니야. 저거는 색깔 유리를 통해서 보는 거야. 즉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정치적 판단이 남의 말에 의해서 막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거죠. 우리가 남의 부정확한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대중의 지혜라는 걸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디어의 편향성이 있음을 잘 인식해라.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네요. 해석만 정리하고요. 바로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미디어의 편향성, 그러한 미디어의 편향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들이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을 흔들어 놓을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비록 그 미디어의 편향성이란 걸 영구적으로 고칠 방법은 없다 할지라도요. 이걸 완전히 고쳐놓지 못하더라도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자, 선택지 봅시다.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된다. 뭐 정치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기회 확대에 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2번,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미디어의 편향성이 있으니까 이 매체 저 매체 다양하게 접합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죠. 편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해라. 거기까지만 얘기했죠. 3번이요. 소수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 소수 의견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4번이요. 정치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지금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라 그랬어요? 편향성이 있다. 어떤 편견이 들어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아니고요. 5번. 정치적 판단을 할 때에는 미디어의 여론 왜곡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아, 정확히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답 찾다 보니까 어느새 글을 다 읽었어요. 정답 5번이라는 건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눈에 쏙 들어오게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유리병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대중의 정치적 견해라는 건 유리병 속 구슬의 수를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유리병 속 구슬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꽤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대중의 지혜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정치는 이런 것과는 약간 달라요. 어떤 점에서? 직접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 해라?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 biases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반복해서 거의 외울 지경이에요. 그죠? 자, 구동사의 수동태 좀 챙길까요?
구동사 뭐야 말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덩어리 지어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이 얘예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이겁니다. 자, 얘를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자,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사는 B 플러스 PP로 바뀌죠. 그러니까 B, 얘는 PP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referred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애들은 당연히 연결될 테니까 be referred to as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아이디어는 뭐라고 불리워요? 대중의 지혜라고 불리워요. 아, A는 B라고 불리운다. 수동태구나. 형태는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be referred to as 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덩어리진 말의 수동태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은 해석 공식 26번 가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 대 문법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아직도 동격의 접속사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격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제 들은 소식. 소식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소식을 풀어서 설명한 건가요? 어제 들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이건 수식 관계입니다. 그가 서울에 왔다는 소식.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서울에 왔대요. 아,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동격의 대시예요. 자, 의미상 동격의 대시는 그렇고요. 형태상은 어때요?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 대시니까 접속만 시켜주는 거죠. 뒤에 빠진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절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세요. The likelihood,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인가요? 그 편향성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가능성의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동격의 대신에 하셔도 되고. 뭐야, 여기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빠진 성분 없구나. 완전하네. 그러니까 동격의 접속사 대신에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가볍게 마치고요. 마지막 8번 지문 함께 볼 텐데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연계 교재를 풀다 보면 이 교재를 집필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힘내라는 글을 몇 개씩 꼭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죠. 자, 8번 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If you plant a seed in the ground, 여러분이 땅에 씨앗을 심는다면, 그리고 water it every day, 날마다 물을 준다면요. It starts to grow. 자라기 시작하겠죠? Towards the surface. 그 표면을 향해서, 지표면을 향해서 자라기 시작하겠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했어요? 씨앗을 심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막 농사 짓는 법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글을 썼을까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씨앗을 통해, 비유를 통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곧 이 글의 요지가 되겠네요. 자, 계속 봅시다. If you don't know and trust.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고 또 믿지 않는다면요. 무엇을요? That this seed, 이 씨앗이 is growing,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you will doubt, 여러분은 의심을 하겠죠. 뭘요? Whether, 뭐인지 아닌지죠. Anything at all, 뭐 어떤 것이 is happening underneath the surface, 이 지표 아래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기나 한 건지 여러분은 아마 의심을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씨앗을 심어놓고 아, 이게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성장에 대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 의심하겠죠. 이게 진짜 자라고 있는 거야? 밑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긴 있는 거야? 의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You may start to say,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I don't believe in this. 아, 진짜 못 믿겠어. I water this piece of ground every day. 내가 날마다 여기 땅에다가 물을 줬는데 but I never see any results. 아무 결과도 볼 수가 없잖아. For all my hard work. 내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맨날 이렇죠. 아, 내가 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늘 문제집에 틀린 개수가 똑같아. 이거 진짜 뭐 일이 일어나곤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지금 씨앗의 비유에서 갑자기 part of life, 인생의 일부는요, 인생 이야기로 넘어왔거든요. 아, 비유 파트 끝났구나.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요지를 전달하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의 일부라는 것은요, is trusting, 동명사 보어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뭘 믿어요? If you put in the effort,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노력을 쏟아 부으면 the outcome is already happening. 그 결과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With your very intention and then your action.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행동과 더불어서 이미 결과는 시작되고 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순간 이미 결과는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새싹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결과는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 됐어요. 그럼 선택지로 바로 이동해도 되겠네요. 선택지 1번 볼까요? 어떤 일이든 실행에 앞서 세부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라. 이겁니까? 아니요. 2번이요. 평소에 성실함과 정직함을 통해 신뢰를 쌓아라. 성실함, 정직함? 아니잖아요. 3번이요.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요. 그쵸. 지금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가 시작함과 동시에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고요. 3번이네요. 4번이요. 중요도에 따라 이건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5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은 과감하게 중단해라. 불가능한 건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고 금방 찾으셨을 것 같고, 자, 읽은 김에 이제 마저 좀 볼게요. Eventually one day. 자,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that little plant. 그 작은 식물이요. break through the soil. 땅을 뚫고 자라나는 거예요. With its green new stem. 그 초록색 새로운 줄기와 함께요. 이렇게 잎이 쭉 뚫고 나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And from there. 그리고 거기서부터 you watch it grow stronger and more vital 이라고 했어요. 자, 이 구문은 우리 뒤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겁니다. 어쨌든 watch, 보다라는 건 지각동사,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걸 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 식물이 더 강해지고 더 활기가 넘쳐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As long as, 뭐 하는 한이요? You keep looking after it. 여러분, keep ing는 계속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식물을 계속 돌보고 and watering it, 또 계속 물을 주는 한 그게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활기 넘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복잡하지 않았고 아주 쉬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씨앗을 심고 나서 땅 속에 잘 자라고 있나? 의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제는 뭐예요? 노력을 기울이면 이미 성과는 생겨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돌보고 물을 주면, 즉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잘 자라날 것이다. 즉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연기할 수 있겠나요?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주제문이 가운데 잘 보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의 빈칸 추론 가능성 여러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어법상 하나만 챙기고 갈게요. 자, 제목 추론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원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Maintaining a positive mental attitude. 긍정적인 어떤 마음의 태도, 정신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문이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까지도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각동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얘와 얘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이나 ing 써라 했잖아요. 자, 여기서 그 식물이 자라난다. 이거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grow 쓰시면 되고 지각동사 목적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잘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지 추론 함께 했어요. 어떤 유형이었나요? 일단 비유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 비유가 나오면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었고요. 비교 대조, 마치 정치와 그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구슬 개수 맞추기처럼 비교 대조를 사용한 경우에도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장, 근거, 요약 이렇게 앞뒤에서 주제문을 두 번 제시하는 전형적인 지문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제 오늘의 과제 같이 좀 볼까요? 오늘은 5번, 6번에 해당하는 지문
주제문이랑 해석 써주시면 되겠고 가끔 주제문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